SK바이오팜 상장이 다가오면서 뜨겁습니다. 관련해서 SK까지 급등하는 이 공모주 청약을 받는 SK증권까지 상한가를 가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공모주 청약을 받는 SK바이오팜은 어떤 회사이길래 이렇게 시장이 흥분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구체적인 이야기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흥국증권 최종경 리서치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업 공개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반기까지는 좀 부진했던 거 아닌가요? 동향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네. 네, 맞습니다. IPO 시장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아서 특히 3월과 4월, 5월에 수요 예측의 개수가 월별 0개나 1개밖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보릿고개라고 표현할 정도의 어려움을 지났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6월에 크게 종목들의 수요 예측들의 일정이 다 복구가 돼가지고요. 지금 6월에 현재 8개의 수요 예측이 SK바이오팜을 포함한 8개 기업의 신규 상장을 위한 수요 예측이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올해 IPO 시장에 대해서 그 신규 상장 기업 개수는 70개 전후, 그리고 공모 규모는 5조 원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3, 4월에 보릿고객을 지나면서도 전망치를 고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 청구서 접수 기업과 그다음에 심사 승인 기업 추이가 평년 수준을 상회할 정도로 견조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이 공모 규모에 대해서는 이 대여급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던 상황에 이번에 수요 예측을 진행한 SK바이오팜이나 그리고 조원대의 시가총액 규모가 예상되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의 청구서 접수가 들어오면서 합치면 5조 원 훨씬 넘겠는데요? 공모 규모만 따지면은 네. 5조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시가총액을 따지면 5조 원이 훨씬 그렇죠. 넘을 네. 거로 보입니다. 이런 그 대여급들의 청구서가 다시 접수가 되면서 지금 올해 공모주 시장도 약간 밝은 희망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심사 청구에서 신규 상장까지 평균 134일, 약 4개월 반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을 하시면요. 이번에 청구서가 들어갔던 빅히트 엔터는 5월 28일 날 들어갔고 카카오게임즈가 6월 11일 들어갔으니 연내 상장까지 날짜를 예측해 보시는 것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빅히트, BTS의 빅히트나 카카오게임즈는 지금 말씀 기준을 적자면 한 가을쯤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네, 맞습니다. 10월, 11월, 늦어도 12월까지는 신규 상장 일정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소위 정말 대여급들이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엔터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은 SK바이오팜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이 있었는데 결과가 뜨거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뜨거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모가 상단을 기록을 했는데 그거는 예상 외로 공모가 상단 밖에 기록하지 않은 걸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SK바이오팜의 공모 확정가는 공모 희망가 상단이 49,0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네. 공모가액은 9,593억 원, 공모 확정가 기준 시가총액은 3.8조 원이 됐습니다. 전체 기관들이 공모 신청했던 물량의 90% 이상이 공모 희망가 상단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청했을 정도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고요. 전체 공모 신청 물량 중에서 6개월 확약, 즉 기관이 6개월 동안 이 주식을 시장에 팔지 않겠다고 먼저 약속한 주식이 전체의 41%, 3개월 확약은 31%, 1개월 확약은 7%, 15일 확약도 1%를 기록하는 등 기관들의 확약 신청 비율도 역시나 높았습니다. 물량 기준 경쟁률은 836대 1을 기록했고요. 1조 원 가까운 공모 금액을 고려하면은 예상대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뜨거운 지난주에 기관들의 수요 예측, 이번 주 내일 모레 개인들의 공모주 청약이 있는데 SK바이오팜이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이렇게 시장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건가요? 일단 SK바이오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중추신경계, CNS라고 불리는 중추신경계 질환 관련 신약 개발 전문 종합제약사입니다. 1993년에 SK그룹의 라이프사이언스 사업 부분으로 신약의 연구 개발을 시작을 해서요. 2011년도 4월에 분할 설립되었습니다. 현재는 주식회사 SK의 계열사로 상장 후 지분율은 주 SK가 75%를 보유하게 됩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SK바이오팜이 상장 전부터 이렇게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에 있습니다.
그 중추신경계의 신약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신규 상장하는 이런 신약 개발 기업 치고는 매우 이례적으로 2개의 신약을 미국 FDA 승인을 신약 승인을 이미 마치고 상장한다는 그런 특이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장 이후에 예상되는 추가적으로 출회되는 주식 없이 전체 주식수의 5% 전후로 불과한 상대적으로 적은 유통 주식수에 따른 영향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요. 세 번째는 그 회사의 시장 대표성과 산업 대표성을 고려할 때 향후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렇게 신약을 만드는 회사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할 거라는 얘기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SK바이오팜은 그런 걸 충족시키고 들어오는 회사이고 검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열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SK바이오팜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세 가지를 한 가지씩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 예. 지금까지 이제 만든 것보다 앞으로 이제 만들 게 더 중요한 건가요, 그러면? 네.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 것도 네. 더 중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동사가 특별한 이유는 국내 제약사 최초로 미국 FDA의 그 신약 승인을 독자적으로 획득한 그 경험을 꼽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1993년부터 25년 이상 중추신경계 쪽의 신약 개발에 집중을 해서요. 뇌전증 치료제, 과거에는 간질 치료제라고 불렸죠. 세노바메이트와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안페톨의 미국 FDA의 NDA 승인을 다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그 연구 개발뿐만이 아니라 미국 현지 전문 영업조직 구축까지 다 맞춰서요. 2020년 5월에는 제품을 공식 출시했고 이번 신규 상장 공모를 제외하면 외부 자금 조달이 없을 정도로 연구 개발에서 마케팅, 자금 투자까지 신약 개발 관련된 0에서 100까지 전부 혼자 진행했던 경험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확인되는 부분이 SK바이오팜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개요이고요. 예. 말씀드렸던 제일 위에 있는 두 가지 세노바메이트와 솔리안페톨은 이미 미국 FDA 신약 승인을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 판매 중인 약품인데요. 뇌전증의 부분 발작에 대해서 판매 중이고요. 뇌전증의 전신 발작에 대해서는 추가 임상을 통해서 이것도 또 추가적으로 더 적응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카리스마메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간 곧 내년이면 임상 3상에 예정되어 있는 후기 임상 단계의 그 희귀 소아 뇌전증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중기 임상 파이프라인에서도 희귀 신경계 질환이라든지 집중력 장애라든지 조현병, 조울증, 뇌전증 등 확실히 이 신경계통에 집중된 파이프라인으로 경쟁력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3상이 이제 어렵다는 거는 저희도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요.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여러 히트 상품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SK바이오팜의 매력은 유통 주식수가 적다. 이건 소위 이제 삼바의 추억들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예, 이게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대기업의 계열사들의 상장에서 가끔씩 나타나는 구조인데요. 먼저 SK바이오팜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상장 전 기준으로는 SK 주식회사의 지분율이 100%인 SK그룹의 계열회사입니다. 상장의 구조는 신주하고 구주를 합쳐서 1958만 주가 전부 상장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SK주는 75%를 보유하게 됩니다. 공모 과정에서 우리사주 조합으로 5%가 사전 배정돼서요. 결국 공모 물량은 전체 20%에 불과하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왼쪽에 파이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SK바이오팜은 상장 이후에 주 SK가 75% 그리고 우리사주가 5%를 가져가게 돼서요. 이 물량은 시장에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출회 물량은 그 공모 주식이 20%에 불과한데 아까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중에 15%에 해당되는 그 기관들이 가져가는 거는 다들 1개월, 3개월, 6개월에 팔지 않겠다는 확약을 걸고 들어오는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첫날부터 거래가 될 수 있는 물량은 전체의 4에서 5%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상장 초기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그 유통 물량이 현저히 적은 주식들이
거래량이 부족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룹의 지주사가 안정적인 지분을 다 확보하고 있고 비상장 성장기에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지 않아서 상장 후 지분 구조가 단순한 대기업의 계열회사에서 가끔씩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림이 그 주식회사 SK바이오팜의 지분 구조 오른쪽에 있는 예. 파이 차트를 제가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신약개발 주식회사라고 써 있는데요. 저건 제가 만든 가상의 회사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신약 개발을 하는 바이오 벤처들이 어떻게 지분 구조가 생겼는지 제가 평균 내서 가상의 회사를 만들어 봤고요. 네. 약 10개 회사의 평균을 내봤더니 신규 상장 시점에 대주주들은 한 약 30% 30% 가지고 가져가고요. 예. 그리고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은 희석 가능한 주식도 7%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투자자들 VC가 한 20% VC도 한 정도 20% 정도 들고 오고요. 공모주의 비율이 보통 12.6%가 평균으로 잡힙니다. 예. 요거는 비상장 시절에 이미 투자를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공모를 많이 받고 싶어도 많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기타 물량도 31%나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놓고 SK바이오팜의 구조와 일반적인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의 지분 구조를 놓고 보면 왜 SK바이오팜이 특별한지 네.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확연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평균치를 옆에 보여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가능성인데요. 상장하고 나면은 이게 바로 일단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전에 요건이 되나요? 상장 이후 뭐 일정 기간이 흘러야 된다든지 이런 요건은 없는 모양이죠? 네. 예, 굉장히 여러 가지 요건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관련돼서 코스피 200 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워낙 높아서 제가 몇 가지 좀 이슈를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코스피 200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대표성과 산업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의 대표성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이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대표성이 되기 위해서 코스피 200개 종목을 좀 들여다봤더니 200개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기업은 한 3천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피 200에 속해 있는 코스피 의약품 종목들 14개 중에 가장 작은 기업은 약 7천억 원대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가 상단이 확정되었고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SK바이오팜의 시가총액이 3.8조 원이기 때문에 이 시장 대표성에 해당되는 시가총액의 크기는 충분히 넘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의 대표성입니다. 과연 이 기업이 이 해당의 산업에서 얼마나 그 대표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성평가하게 되는데요. 서두에 여러 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제약사로는 최초로 미국의 FDA 신약 승인을 2개나 그것도 0부터 100까지 혼자 진도를 다 밟은 SK바이오팜의 산업 대표성은 사실 뭐 그렇게 모자르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대표성과 산업의 대표성을 두 개 다 봤을 때 코스피 200의 편입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언제 편입되느냐는 시기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코스피 200의 제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 변경입니다. 2020년 7월 2일에 상장 예정인 SK바이오팜은 이미 5월에 평가해서 6월에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상반기 정기 변경은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기 변경 시기는 12월이겠네요. 12월입니다. 네. 만기일 다음 날. 예. 네, 맞습니다. 11월에 평가해서 12월 첫째 네. 주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요 12월의 정기 변경은 2019년 12월에 생긴 제도입니다. 원래는 1년에 한 번 6월에만 편입이 됐다가 작년부터 12월에 정기 변경이 새로 생겼고요. 네. 따라서 이번에 12월에 SK바이오팜은 정기 변경을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도는 사실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이 높은 제도인 수시 변경입니다. 수시 변경 제도는 신규 상장한 기업이 15일에 그 거래일 동안 시가총액 상위 평균 50위권을 기록하게 된다면 수시로 변경을 검토하는 제도인데요.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저는 수시 변경보다는 12월에 있는 정기 변경 쪽에 무게를 높게 두고 있고요. 그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케이스와 기존의 넷마블의 케이스를 볼 때 시장의 대표성과 산업의 대표성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에 모두 정기 변경으로 코스피 200에 편입됐다는 과거 사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편입 가능성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거는 코스피 200에 편입될 때의 기본적인 기관들의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매수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방증하신 거고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좋은 회사라는 걸 쭉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공모주 청약해서 원하는 것만큼 주식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투자자들이요. 예, 그러면 공모 전략 그다음에 이후에도 이 SK바이오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기관 현재 시장에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네. 공모에 참여하셨을 때 원하는 물량을 다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바이오 벤처나 헬스케어 기업들의 신규 상장에서 경험적으로 체득한 투자 전략은 초기 첫날부터 5일까지 쫓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상장 후 시장에 출회되는 유통 물량 변수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1일에서 5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첫날 얼마에서 얼마의 가격대면 바로 쫓아붙겠다는 가격을 미리 설정하셔서 정신없는 상장 첫날 대응하시기보다는 네. 좀 더 객관적으로 대응하시기를 투자 전략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상장하고 한 5일 정도 사이에 따라 붙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후의 흐름들은 또 사실 시간이 꽤 걸리는 거잖아요. 네. 상장하고 상당히 기대감을 먹고 갈 것이고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살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좀 시간 될 때 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중조명 SK바이오팜 상장과 관련된 또 이번 주에 있는 공모청약과 관련된 얘기들 흥국증권 최종경 리서치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